내가 충분히 오래 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당신이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면 평화는 끝내 당신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며 수없이 확인한 진실을 당신에게 솔직히 전하고 싶다. 젊은 날에 나는 분노를 성격이라 여겼다. 화를 잘 내는 것이 내가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튀어나온 말은 언제나 나의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늘 젊은 학생들이 있었고 어느새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과도 마주하게 되었다. 신기한 일은 학식이나 지위, 재산과 상관없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타고난 기질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는 원래 온화하고 어떤 이는 원래 예민하다고 쉽게 결론지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다른 공통점을 보게 되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언제나 원인을 밖에서 찾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 말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넘기는 습관이 숨어 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내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날,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던 날, 무시당했다고 느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날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이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분노가 치솟았고 어떤 날은 그냥 넘길 수 있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날의 나였다.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응은 달라졌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차분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이는 시간을 더할 뿐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는다. 방향을 잡지 않으면 세월은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만들고 상처를 더 깊게 남긴다. 나는 그것을 내 삶에서 보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임은 늘어나고 버텨온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말은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가던 말도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를 함께 건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정말 예민해진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마음이 이제야 드러난 것일까?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도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안을 돌아보는 습관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먼저 묻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는다. 대신 나의 자리를 바꾼다. 피해자의 자리에서 관찰자의 자리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옮겨놓는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평화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 지배 주도권을 넘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선택을 미루는 순간 감정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나는 그 길을 여러 번 걸어보았기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분노를 정당화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는 것이 통제라고 믿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를 악물고 참았고 서운함이 생기면 아무 일 아닌 듯 넘겼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자극에도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통제는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집에 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손님이 거실을 차지하고 소리를 높이게 둘 것인지 아니면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조용히 보내드릴 것인지는 주인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화가 났으니 말해야 한다고 믿고 서운하니 상대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강단에서 수많은 중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충분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젊은 세대의 언어는 낯설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까? 나는 그 질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감정을 이해하지 않은 채 밀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너그러워질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을 더해줄 뿐입니다. 성숙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다면 경험은 상처를 굳게 만들고 자존심을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노는 젊은 시절의 분노보다 더 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기대와 실망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았고 반박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한 걸음 물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반응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인가?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짧은 틈이 생기자 상황은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왔지만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미루는 것, 마음이 요동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가? 내가 지치지는 않았는가? 기대가 너무 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자주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후배의 가벼운 농담, 오랜 친구의 짧은 침묵이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는지 스스로도 잘 모른 채 말입니다. 나는 한때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제자의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이렇게 건드렸을까? 그 질문은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오랫동안 쌓아온 자리와 역할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은 거울에 가깝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만약 내 안에 상처가 없다면 같은 말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아있다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해방이기도 합니다.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만 나를 돌아보는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참았던 서운함, 설명하지 못했던 억울함이 현재의 말 한마디에 겹쳐집니다. 그러니 감정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단단해질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신호.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상대를 이기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은 놀랍게도 싸움을 줄여줍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나를 관찰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즉각적인 반응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고 숨이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이제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평안을 걸 만큼 중요한 싸움이 아닌지 먼저 살펴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쓰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교훈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관계도, 기억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위해서는 쌓는 일보다 덜어내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60이나 70을 넘긴 뒤에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의 습관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설명하려 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길게 말하려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나는 한때 말을 잘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침묵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말이 많을수록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의무도 없습니다. 말은 줄이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대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가족이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오래 알았으니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기대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마음을 묶어두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보다 원칙에 두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말이 예전처럼 크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과거를 꺼내는 말, 상대의 인격을 단정짓는 말, 관계를 끊겠다고 쉽게 말하는 습관은 멀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젊은 날에 그 사실을 가볍게 여겼고 나중에야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거세게 올라올 때 오히려 더 천천히 말하려 합니다. 아니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가 나를 시험하듯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반응하면 흐름은 상대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한 박자 쉬면 상황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나를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무시당할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떳떳하다면 침묵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불평과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 머무르면 마음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오래 듣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가 감정의 상태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소식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모든 논쟁에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가려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사소한 자극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내 길과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로 많은 분노가 힘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안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이며 반복된 훈련의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우리는 사소한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면 바람이 거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루가 반복되었고 익숙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무시에도 오래 머물렀고 가벼운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빈자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흐릿해졌을 때 감정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를 분노와 짜증이 대신 채웁니다. 그래서 나는 늦은 나이에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누군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이 생기자 많은 것이 단순해졌습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마치는 것,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무게가 되지 않게 하는 것, 나는 이 단순한 기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감정이 올라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싸움이 내 길과 관련이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분노가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면의 평화는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고 내일은 나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이 쌓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불공정함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 위에 평화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누가 나를 이해하는지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 위에도 평화를 두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괜찮아지고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은 평화는 오직 내 안에 있습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지켜낸 평화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말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분노를 정당화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어떤 얼굴로 맞이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탓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통제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나는 긴 삶 끝에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부디 당신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